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시킨 $2,000 현금 지원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서 현재 7명의 공화당 의원만 추가로 찬성하면 $2,000 현금 지원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00 현금 지급 주장이 민주당을 도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석을 지키는 데 사보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자신이 비토한 의회안에 대해 하원에서 비토를 당했습니다. 국방 예산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임명자가 국방부 등에서 인수 과정을 방해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감염 최고치를 기록하고 LA 카운티 상황은 2021년 초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에서는 기프트숍에도 병상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접촉 없이 돈을 지불하는 습관이 크게 확산 중입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올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서 패션계의 혁명가가 됐던 피에르 가르땡이 98세로 숨졌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지금 그가 한 한마디 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말씀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어제부터 모든 그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방송을 하고 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초대 손님도 없고 또 1시간 동안 혼자 계속 그 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 쓰고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제가 마스크를 다음 진행자를 위해서 마이크에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오늘의 미국 강혜신은 마스크를 마이크에 씌우고 방송한다.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혼자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그제는 아니고 어제부터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것을 조금 달라졌다 하는 방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국방 예산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원에서 어제 대통령이 비토한 국방 예산안을 다시 비토를 했는데 하원은 3분의 2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으면 대통령이 비토한 것을 다시 비토할 수가 있는데 이 국방 예산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요. National Defense 무슨 Act라고 해서 NDAA로 약자로 불리고 있는데 군인들의 봉급을 주는 것과 또 해외에 미군이 파병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비 그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196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거부를 많은 숫자의 하원 의원들이 공화당까지 가세를 해서 뒤집혔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군 기지 이름을 그 남부 그 연합군 장군 이름에서 바꾼다. 10군데 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이 국방 예산안과 상관없는 이 소셜 미디어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 측에 조금 그 불편하게 한다 해서 뭔가를 규제하는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비토를 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요, 109명이 민주당의 힘을 보태서 하원에서입니다. 322 찬성, 반대 87로 대통령의 비토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미 대통령과 손끊기를 시작했다는 것, 약해진 임기 말에 대통령의 그 비토를 또다시 비토하는 공화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정대로라면은 오늘 상원에서도 이 안을 대통령의 비토를 비토하는 것을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경기부양안 어제 이제 통과된 $2,000 이 안부터 처리하지 않으면은 안 하겠다 하고 버텼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까지는 이 안이 투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방 예산안은 원래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분노하게 되는 그런 형편인 거죠. 공화당 의원들이 다 지금 상원에서도 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게 더 중요한 이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와 지금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확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렵습니다. 상원에서 $2,000 이 현금 지급안이 통과되기는. 그런데 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여기도 공화당 의원이 44명이나 민주당에 조인을 해서 현재 $600로 돼 있는 이 현금 지급안을 $2,000로 올리는 것. 처음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민주당이 원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원에서 찬성 275대 반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가담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600에서 $2,000가 된다고 하면은 3배가 넘는 거죠. 만약에 한 가족에 4명이 있고 자녀가 2명, 16살까지, 그리고 이제 부부가 전부 그 세금 보고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뭐 등등 해서 $2,000씩 받으면 한 가족에 $8,000가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냐면은 원래도 책임 없이 돈을 쓰는 것에 반대를 하고 게다가 대고 여기에는 일부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정에서 $8,000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원에서 투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막상 투표를 하고 보니까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44명이나 민주당의 가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헤드라인에서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과될 가능성도 힘들기는 하지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누구가 지금 상원에서 나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나도 돈 책임 있게 써야 된다는 것 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어렵지 않느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예산안을 사인을 하게 했었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있고 또 몬타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입니다.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 이 세 사람이 난 찬성하겠다 했습니다.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다 찬성한다고 하니까 48표에다가 3명 더하면은 51명이죠.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방금 전에 공화당의 조지아주에서 결선을 치르는 2명의 상원 의원도 우리도 찬성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3명입니다. 상원에서 60표가 있으면 $2,000 안이 하원과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7명만 더 나도 $2,000 지금은 예외니까 하겠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2,000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받게 되느냐? 일부는 이제 이미 $600는 뭐 발송을 시작을 뭐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되겠죠. 그 부분도 지금 애매해서 어쩌면 스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부자를 위한 신문이고 또 이제 공화당 성향의 신문이고 루퍼트 머덕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 왔었던 신문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를 주장을 해서 이게 민주당이 좋게 생겼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가 지금 웃게 생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척 슈머와 조 바이든 당선자 편이 됐다. 더불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2명의 공화당 현 상원 의원이 민주당 도전자에게 1월 5일 결선에서 패하면 이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보타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사인은 일단 했어요. $600까지 주는 경기부양책에. 이게 본인의 대리인인 재무장관이 합의를 해놨는데 합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이것을 $2,000로 올린다고 하면은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어려운 입장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라는 색깔 자체가 기업이 살아야지 전체적으로 국가가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돈을 함부로 푸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인데 미치 매코넬 상원 의장이 이것을 투표에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이 있어서 만약에 미치 매코넬 상원 의장은 아니고요. 의장은 부통령이고요. 공화당 상원 대표가 터프하게 나 이거 투표에 안 붙이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대통령도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힘들어지는 것이고 터프한 입장으로 거부를 한다면 지금 특히 조지아주의 데이비 펄듀 현 상원 의원과 켈리 로플러 현 상원 의원이 힘들어지고 이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이 $2,000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도전자들이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터프한 입장으로 안 한다 하면 이 두 사람에게 힘들어지고 반대로 투표를 하겠다 하고 만일 공화당에서도 60표가 48표 민주당 표에 이제 12표가 가세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공화당 유권자들이 굉장히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힘든 재정적으로 보수인 공화당 유권자들이 또 등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분노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인 것,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도 다 안다. 이거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건 뉴스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미적미적하게 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상원 선거에서 지고 말면은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돼서 세금을 올릴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연 수입이 $400만 미만에는 세금 인상 없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00만 이상일 때는 세금 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세금 인상을 하고 말 것이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해야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지 될 것이다. 세금을 올려줬다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금 올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지키기를 바라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을 던져서 이렇게 저렇게 선거가 부정투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투표하러 나갈 의지를
꺾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아니 공화당이 돈을 뭐 그렇게 뭐 올려서 막 쓴단 말이야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다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1928년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설에서 특정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는 굉장히 그 진보 신문이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도 저는 기억나진 않아요. 민주당 후보를 많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그 사설에서 공식 지지를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편이었습니다. 루퍼트 머덕의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루퍼트 머덕의 신문이고 팍스 TV도 루퍼트 머덕의 텔레비전인데 최근에 팍스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 포스트 어제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루퍼트 머덕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어제 제가 그 뉴욕 포스트에서 사설에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 표현은 너무 적나라하다 해서 사실은 제가 빼면 안 되는데 뺐었던 것이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까지 사설을 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그 뉴욕 포스트에서 그 주제 자체는 enough is enough. 해볼 것 다 해봤고 증거도 하나도 없고 증거도 되지 못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 해서는 그 패배를 시인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조지아주 선거가 위험해지고 그렇게 될 땐 당신이 잘해놓은 일까지도 다 묻혀버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사설을 뉴욕 포스트가 쓰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쿠데타를 지지한다. 이 말은 곧 부정선거가 없이 깨끗한 선거로 당선된 조 바이든의 당선을 부정하면서 공화당 정치인이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1월 6일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 당선자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라는 거기에 와서 시위해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해서 비민주적인 쿠데타를 현직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이나 하원에서 대통령이 비토한 게 처음이거든요. 임기 마지막에 지금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5일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들이 이제 $2,000 여러분들께 그 해당이 되는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영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지금 미국이 어차피 이제는 그 인수 과정이고 차기 대통령은 그 조 바이든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말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쉬빌의 그 폭발 사건에 대한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좀 전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의사당에서 $600 가지고는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무소속이지만 항상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는 버몬트주의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now it is time for the Senate to step up to the plate and do what the working families of this country overwhelmingly want us
to do. 네, 지금 워킹 패밀리, 보통 미국의 가정들이 상원이 해야지 되는 것, 우리 상원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게 어제 하원에서 통과시킨 $600 캐시 지원안이 아니라 $2,000 지원안을 원한다 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being thrown out in the streets. Hunger in America. 미국에서의 배고픔, The highest level that it has been for decades. 이 미국에서의 배고픔이라는 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최고다 지금. Kids and working families lining up mile after mile to get emergency food packages. 긴급 식품 패키지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가정들이 정말 몇 마일씩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Hungry. All of this taking place in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Everybody in America knows Congress has provided massive tax breaks for the very wealthiest people in our country. 의회가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들에게 그렇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는 Inequality than any time since the 1920s. In fact, in the midst of this pandemic, 이런 그 팬데믹의 중간에서 형평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빈곤율과 먹을 것이 없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b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hile average Americans struggle to put food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통 가정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In America today pay zero in federal income taxes. We have just passed the largest military budge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740 billion, more than the next 10 nations combined. 네, 다른 그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정말로 많이 쓰는데 7,400억 달러인데 이 7,400억 달러라는 것이 미국 다음으로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다른 국가 10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돈이 많아서 국방 예산도 세계 최고의 다른 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쓰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Or underinsured in the midst of a pandemic, and they're not sure whether they can afford to go to a doctor. Madam President, we are coming to the close of one of the most terrible and painful years in American history. That is a tragic fact. 네, 미국이 정말 역사상 가장 그 힘든 그런 한 해를 겪었죠. 비극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상원에서 각 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상원 의원들이 왜 $600에서 $2,000로 올려야지 되는가. 물론 올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투표에 붙이기 전에 논의할 때의 그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지금 두 사람 얘기 들어본 것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그 버몬트주의 상원 의원은 $600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2,000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그 카밀라 해리스 그 부통령 당선자와 또 다른 안보팀을 만나고 난 뒤에 밝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적인 임명자가 너무나 위험한 이 시기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 특히 국방부와 예산관리국에서 제대로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정보에 아예 그 접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나가는 행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특히 국방부의
이제 국방장관이 선거 끝나고 나서 11월 7일에 해고가 되고 나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행을 하는 그 국방장관 지금 대행입니다. 크리스 밀러가 모든 그 미팅을 인수팀과 하는 것을 중단해라 하고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미국의 입지, 미국이 얼마나 그 인수 과정이 잘 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러시아의 해킹 사건도 있었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보 접근이 안 돼서 적에게 구멍이 뚫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국방부와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예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부터 꼼꼼히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불만을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우리 다 해줬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400명 관계자와 164번 인터뷰를 했고 5,000페이지의 자료를 줬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차기 행정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줬다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2월 25일 이전부터 만나지 말아라. 인수팀과 하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오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당선자는 본인이 취임을 하고 100일까지 이게 1억 도스니까 5천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뭐 큰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100일이면은 5월 1일까지 5천만 명? 그러면 예정보다 자꾸 늦어지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12월 달까지 뭐 2천만 명인가요?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210만 명밖에 접종받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로스앤젤레스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요, 지금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병원은 텐트는 5개 쳐놓은 지가 꽤 됐고요. 그 밖에 그 기도하는 기도실, 컨퍼런스 룸에 전부 병상을 들여놓았고, 기프트샵, 뭐 병원 기프트샵에서 여러 가지를 팔잖아요. 뭐 기프트 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이 병원 기프트샵까지도 지금 병원 기프트샵에 침대를 들여놔야 몇 개를 들여놓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까지 해야지 되는 정도인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지난 7일 동안 10만 케이스가 넘어서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내년 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일입니다.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가 하는 얘기고요. 미 전국적으로도 또 지금 기록을 세워서 병원 입원율이 최고입니다. 12만 1235명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이것을 보면 아는데 9월 달에는요, 9월 22일 현재 중환자실이 한 16%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35%였다가 현재는 중환자실에 환자가 40%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도 많아요. 다른 그 환자 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는 이제 뭐 보스턴의 닥터라든가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서 어떤 49살의 건강한 사람이 페닌슐린에는 엘러지가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백신을 접종받고 이상이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풀어가는 과정도 있고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몇백만 명 이상이 접종받았는데 한 케이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백신도 계속 지금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점진적인 어떤 그 변화를, 백신 자체에도 지금 변화를 겪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에 마스크를 씌우고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그 밖에 많은 뉴스들이 가려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는 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세계가 힘든데 중국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했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 테네시주 내슈빌 근처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셔서 지난 며칠 동안 뭐 AT&T 그 빌딩이 폭발되고 해서 뭐 인터넷, 전화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용의자 63살의 용의자의 이웃이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12월 24일에 이 63살의 워너죠. 라스트 네임이 이 폭발범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이웃이 산타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아? 하니까 이 본인도 숨진 이 폭발범이 용의자가 얘기하기를 yes 하면서 나는 아주 유명해질 거야. 난 내슈빌에서 너무나 유명해져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에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물을. 영원히 나를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의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테러라고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무슬림이 이 같은 사건을 저질러서 몇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인명피해는 많진 않았지만 그 폭발의 규모에 비해서, 그러나 자살 폭발인 것이고요. 또 빌딩이 40채나 무너지거나 파손이 됐거나 했으면 이건 분명히 테러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슬림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은 테러라고 부르면서 미국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폭발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테러와 폭발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과연 NPR 방송답다. 굉장히 깊이가 있잖아요. NPR이고 PBS고 시끄럽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이웃들이, 심지어는 그 말, 나는 유명해질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이웃이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나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이고 마치 은둔자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옆집 사람들과도 만나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만나도 하이 손을 흔드는 이런 정도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으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중국은 왜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주저앉고 말 때 오히려 더 일어섰는가? 이런 부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2,000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좀 꺼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팬데믹 사태 때 터치하지 않는 페이먼트, 요즘 무슨 작은 스몰 비즈니스 가게를 가더라도 캐시 안 받는 곳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페이먼트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는, 카드만 그냥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손님에게 새로운 노멀이다,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넘어서, 비자 같은 경우도 카드를 넘어서 디지털 방법이라든가 휴대폰 등으로 전혀 손 안 대고 나는 내 것으로만 만지면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비자 카드가 전과 비교할 때 이커머스에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것이 한 30%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미국 밖에서도 60% 거래가 늘어났고, 터치 안 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무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해서 지금 세계의 소비자들이 서로 컨택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사람과 사람, 계산을 받는 사람과 돈을 내는 나, 그리고 거기에 마련되는 이퀴먼트, 장치 자체에도 전혀 손을 누르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더 설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치하지 않는 페이먼트 방식이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마스크 쓰는 것처럼 세정제를 가게에다가 이렇게 놓고 손님들 손 닦게 하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유리로 이렇게 지금 막는 그런 방식처럼 전부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이 같은 접근법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할 수밖에 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실제로 그것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나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자가 얘기하기를 시간당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뭐 기다렸다가 뭐 페이롤 책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전혀 남의 기계에 손 안 대고 하는 소비자의 습관이 변화하면은 비즈니스도 변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설치를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두시면 누군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야 뭐 가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중국이 2020년에 이겼는가? 경제에 대해서. 미국은 마이너스지만 중국은 플러스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전부 너무 힘든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아마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그 악시오스가 분석을 했는데 2021년에도 중국은 8.4% 경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뭐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시작 자체가 전체적인 그 GDP가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하자면 중국은 80년대 0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미 미국은 그 5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중국이 이제 조금 뭐 한 1.5조, 2조 정도 됐을까? GDP 규모가. 그럴 때 미국은 뭐 15조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2010년도경에는 많이 따라와서 한 그 6조 정도가 될 때 미국의 규모는 뭐 그다지 많이 커지지 않았어요. 16조 정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미국의 GDP가 뭐 21조 정도가 됐을 때 중국은 그 19년도에 어느 정도가 됐나요? 14조 정도가 됐는데 2020년에 중국은 15.9조가 됐는데 2020년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조금 늘어났는데 미국은 2020년 올해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약간 GDP가 줄어들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 22조 정도 규모 GDP, 그런데 중국은 거의 16조 정도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에 중국이 2% 성장했어요. 내년에 8.4% 성장하면 내년 말이 되면은 올해보다 10.6%가 커지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그에 비해서 미국은요, 올해 3.6%가 줄어들었어요. 중국이 2%가 늘어날 때. 그럼 뭐 마이너스 5.6이 되잖아요. 내년에 중국이 8.4%가 성장하는데 미국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미국의 경제 규모는 올해 초보다 0.25% 커질 뿐입니다. 중국은 10%가 커지는데요. 자신들의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10.6%가 커지는데 왜 이러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중국은요, 나이트클럽도 꽉 찼어요. 젊은이들이 막 연주하고 사람들이 춤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서도 막 오뎅도 사 먹고 하거든요.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마스크 안 낀 사람이 거의이고 대부분 이상이고,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된다고 연인들끼리 뭐 팔짱 끼고 아는 사람끼리 팔짱 끼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초기에 잘해서 그렇죠. 물론 중국과 미국은 사람들의 정서도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식으로 해 하고는 한 가정에,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뭐 며칠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생활 필수품만 사올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그 정도로 초강도를 처음에 한 거죠. 중국으로선 또 사스의 메모리도 있고 하니까 더 그럴 수 있었고, 국가의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76일을
2달 반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나니까 중국은 이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공장은요, 76일 동안 못했던 것 당연히 회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막 들어오니까 이런 형태로 아주 그 심각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중국은 계속 성장을 내볼 수 있는 것이고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은 초기에 잘못 잡고 계속 아니라고 하고 감기라고 하고 마스크 효능 없다고 하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피에르 가르땡 하면은 저는 뭐 스카프 같은 것이 생각이 나고 하는데 98세셨는데 이분이 90세 때도 새롭게 막 뭐 패션쇼 같은 것 하고 그러셨어요.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름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숨지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분은 미래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제 특히 패션하고 패션과 건축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그 구분 없이 드나드신 분.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무늬의 피에르 가르땡 그 스카프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성복을, 아주 그 패셔너블한 기성복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포스트 레이디도 옷을 입었고, 로렌 바코, 이 험프리 보가트의 그 로렌 바코의 그 스타일 좋은 그런 옷, 나중에 우주복 스타일, 뭐 그런 많은 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도 마인드가 좋아서요, 상표 등록도 했고, 뭐 50년대, 60년대 완전히 그 패션 혁명이고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크리스찬 디올 회사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신의 회사를 50년대부터 차리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국도 가고 70년대에 그 이후에 이제 구소련도 가고 했었던 말 그대로 아주 혁명적인, 좋은 뜻에서요, 피를 부르는 혁명 아니고 아름다움을 부르는요, 그런 그 피에르 가르땡이 98세로 숨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봤더니요, 아주 근사한 피에르 가르땡이 있고 본인이 한 말이 써 있습니다.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일했다. 모든 사람과 다른 나의 스타일, 언제나 다르려고 했었던 나의 의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참 나만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 you